안녕하세요. 드림라이프의 이상진입니다. 자, 오늘은 하늘과 바다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늘과 바다인데요. 자, 하늘의 구름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하늘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또 바다의 물결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오늘 이것들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이 파란 하늘, 그리고 약간 그린색이 살짝 묻어나는 그런 바다인데요. 요즘 같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게 실내에서 갇혀 지내시는 분들께 조금 더 시원한, 그리고 확 트인 그런 좀 볼거리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 바다를 보시면서 함께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즐겁게 시원한 하루가 되시는 마음으로 같이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다 풍경은요, 스케치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색으로 바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정할 때, 사진을 보고 그리실 때나 아니면은 그리는 대상을 정할 때 스케치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되는 그림이 있고, 그리고 채색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서 그리시는 방법들을 조금씩 익혀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방법과 순서로 같이 바다를 그려나가는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바다를 그리기 전에, 자, 제가 여기 물감들을 제가 6가지를 준비를 해 두었는데요. 이 6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색들이 번트 시에나, 그리고 옐로우 오커, 코발트 블루, 셀루리언 블루, 울트라마린 딥, 반다이크 브라운, 이렇게 6가지 색을 준비해 놨는데요. 자, 수채화를 하실 때, 채색을 입히실 때 물감의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6가지 색을 사용해서 이 바다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자, 지금부터 저하고 함께 그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색을 시작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색의 물감들을 이렇게 다 짜놨고요. 그리고 붓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붓을 제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로 사용을 해 볼 예정이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귀여운 무민 캐릭터가 인쇄되어 있는 마스킹 테이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붓을 이용해서 하늘이 들어갈 부분에 물을 골고루 펴발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번짐을 이용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물을 먼저 발라줍니다. 셀루리안 블루에 물을 많이 섞은 다음에 구름 모양의 아웃라인들을 그려나갑니다. 구름 모양 바깥쪽으로 파란 부분에 셀루리안 블루를 색을 채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마르기 전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코발트 블루로 칠된 셀루리안 블루 위에 색을 올려줍니다. 이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번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구름의 하얀 부분들의 영역이 좁혀지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사용하지 않은 다른 붓으로 물을 많이 적셔서 하얀 부분들, 흰 구름 부분들의 영역을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감을 닦아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이 다 되었으면 하늘이 마르는 동안 모래사장이 들어갈 부분에도 미리 물을 동일한 방법으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색을 올려줄 건데요. 자, 하늘 부분에 이렇게 얼룩이 지는 부분들이 생기면 이렇게 물을 적셔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얼룩이 최대한 지지 않도록 수정을 해줍니다. 미리 물칠된 모래사장 부분에 옐로우 오크와 번트 시에나를 섞어서 색감을 올려줍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색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백붓으로 물을 올릴 때 너무 흥건하게 물을 올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 부분이 물이 너무 흥건해지면 너무 많이 퍼져나가고 번져나가기 때문에 살짝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채색할 때 젖어 있기 때문에 색감이 훨씬 더 진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색감이 완전히 마르게 되면 한 약 30% 정도 가량 색이 빠지게 되면서 훨씬 더 연한 모습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울트라마린과 코발트 블루를 좀 섞어서 더 진한 수평선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자, 이때 라인을 통해서 수평선 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 연하게 이제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햇살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부분들을 표현해 주실 때 갈필로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파도의 모습들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그리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얀 부분, 흰 부분들을 남겨놓고 채색을 해주는 방법들, 그리고 덮어서 하얀 부분들을 덮어서 표현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그림은요, 하얀 부분을 부분적으로 남기면서 파도 부분들, 물보라 부분들을 덮어서 표현하는 방법들로 훨씬 더 입체감 있고 효과적으로 그리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흰색 과슈, 윈즈앤 뉴튼에서 나온 과슈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슈로 파도 부분과 그리고 물보라, 하얀색의 구름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보통은 흰색과 검정색은 수채화를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색인데, 자, 좀 더 입체감 있고 두께감이 느껴지는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서 저는 이 재료를, 이 과슈의 화이트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빛받은 부분의 하이라이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도 이 과슈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슈라는 물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크릴이나 유화처럼 일반적인 수채화 물감이 아니라 불투명 수채화 물감이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채화에서 흰색 물감이 있는데 왜 굳이 과슈에 흰색 물감을 사용하느냐? 일반 수채화에서 있는 흰색 물감들은 그렇게 발색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흰색 부분들을 먹어 들어가거나 그리고 좀 더 쨍하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슈라는 특성의 물감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밝고 좀 더 하이라이트적인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과슈의 물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저만의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화붓입니다. 유화붓은 털이 돈모로 되어 있습니다. 돈모란 돼지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돼지털이기 때문에 굉장히 털이 빳빳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칠고 러프한 표현들을 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붓이 바로 이 유화붓입니다. 이 유화붓에 과슈를 사용을 해서 거친 파도의 부분들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의 그림자를 그려줄 때 그림자 안에서도 좀 더 밝고 어두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입체감 있고 좀 뭉글뭉글한 구름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도 부분들을 수정을 하실 때는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러 남겨둔 흰색 부분, 여백 부분들이 덮여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채색의 기본은 밝은 곳은 밝게, 어두운 곳은 어둡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도의 흰 부분을 더 입체감 있고 효과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어둠들을 표현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확실히 밝은 만큼 어두운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어두운 부분만큼 밝은 곳이 더 밝게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림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시고 표현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래사장을 그려주실 때는 파도의 방향과 결대로 채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다 풍경에서 굉장히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묘사되고 표현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물보라 부분입니다. 이 물보라 부분은 훨씬 더 자세하고 관찰을 잘 하셔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주시는 것이 그림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특수 아이템 칫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칫솔을 물과 과슈 물감을 묻혀서 그림과 간격을 좁힌 채로 손가락으로 엄지로 긁어서 튕겨서 표현을 해주시면 파도에 물방울들이 튀는 것 같은 느낌들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림과 간격을 좁혀서 튀겨 주셔야지 간격이 멀어지게 되면 주변의 물감들이 사방팔방 튀게 됩니다. 간격을 좁히면 튀기는 방향과 그리고 범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사인을 해야겠죠. 그림의 완성은 사인입니다. 사인을 예쁘게 잘 넣으시고 그림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